6개월 안에 심장 이식 못 받으면 죽는다고요? 이지혁이 진료실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심근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이미 심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졌다고, 6개월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이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며칠 전 은호랑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왔을 때도 그냥 체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에 왔고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결과를 들었습니다. 시한부였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겠다고. 하지만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빨리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그동안 약물 치료로 버텨야 한다고.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지혁은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이지혁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죽는다고. 나이 33세. 이제 막 은호랑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호였어요. 이지혁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은호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이지혁은 그냥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벨이 끊어졌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부장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으시죠? 이지혁은 문자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이지혁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래. 거짓말을 보냈습니다. 은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소파에 앉아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이상철은 취업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이상철이 아들을 봤습니다. 지혁아, 왔니? 병원은 어땠어? 이지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대. 과로래. 이상철은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다. 요즘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더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진 이지혁은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6개월. 반년밖에 안 남았어. 심장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기증자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같은 시각 박진석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조사해온 자료였어요. 고성희의 과거, 은호와의 관계, 사망신고 위조, 보육원에서 한우진만 데려온 사실, 가온재단 횡령 증거, 모든 게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26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친딸을 버리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재단 돈을 빼돌리고 모든 걸 거짓말로 덮었어요. 박진석은 속았습니다. 완전히 노란한 거예요.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 박진석이야. 자료 다 받았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그리고 횡령 고소도 할 거야. 재산분할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언론에 알려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박진석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저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지 세상에 다 알려줄 거야. 전화를 끄는 박진석은 집사를 불렀습니다.
고성이의 비자금 통장을 모두 동결하라고 지시했어요. 신용카드도 정지시키라고, 집안 금고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고성이가 돈 한 푼도 쓸 수 없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집사가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고성이, 내가 나를 26년 동안 속였으니 나도 너를 철저히 무너뜨리겠다. 한 푼도 못 가지고 나가게 해주겠다. 박진석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성이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이었어요. 아파트 3채, 상가 2개, 모두 재단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이 부동산들 전부 회수할 수 있지? 재단 돈으로 산 거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횡령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박진석이 지시했어요. 당장 처리해. 그리고 고성이 명의 계좌에 있는 돈도 전부 동결시켜. 고성이가 숨겨놓은 돈까지 다 찾아내라고. 전화를 끄는 박진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성이가 26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박진석은 가차 없었습니다. 배신자에게는 단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계속합니다. 그날 오후 고성이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어요. 점원이 가방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즌 신상이라고, 한정판이라고. 고성이는 마음에 들었어요.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거부됐습니다. 점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 카드가 안 되는데요. 고성이는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다시 해봐. 점원이 다시 긁었지만 역시 거부됐어요. 고성이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안 됐어요.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고성이는 백화점을 나와 급하게 은행으로 갔습니다. A 카드를 넣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정지된 카드입니다. 고성이는 다른 카드를 넣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떴어요. 고성이는 은행 창구로 뛰어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제 카드가 왜 안 돼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들은 전부 정지 처리됐네요. 명의자 요청으로요.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명의자가 저예요. 제가 정지 요청 안 했어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주명의자 박진석 회장님께서 정지 요청하셨네요. 고성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이, 왜?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내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진석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야?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제 카드를 정지시킨 거예요? 박진석이 비웃었어요. 내 카드. 그게 내 돈으로 만든 카드냐? 내 돈으로 만든 카드지. 고성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박진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부? 거짓말쟁이랑 무슨 부부야. 나 다 알아. 내가 뭘 했는지. 고성이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박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호 사망신고 위조한 것, 재단 돈 빼돌린 것, 우진이 혼자 데려온 것. 다 알아. 증거도 다 확보했어. 고성이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고성이가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얘기 좀 해요. 박진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할 얘기 없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이혼 소송이랑 횡령 고소 준비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고성이는 은행 로비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고성이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고성이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집사가 나왔어요.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요. 집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회장님 지시로 출입을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고성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고성이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진석 씨,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6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한편 지은호는 식당에서 일하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지혁이랑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이지혁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얘기도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장님이 변했어. 예전보다 더 다정해진 것 같아. 날 보는 눈빛도 달라졌어. 지은호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어요. 부장님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정순이 엄마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은호야, 요즘 표정이 좋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지은호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정순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남자 생겼어? 지은호는 부인했지만 얼굴은 더 빨개졌어요. 정순이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엄마한테 소개시켜줘. 지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지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장님. 이지혁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은호 씨, 저녁 먹으러 왔어요. 지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지혁을 자리로 안내했어요. 뭐 드릴까요? 이지혁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씨가 추천해 주세요. 지은호가 추천했어요. 오늘은 갈비찜이 맛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로요. 지은호는 주방으로 가서 정성껏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을 내오며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괜찮으세요? 병원 검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안심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지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부장님이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이지혁은 갈비찜을 먹으며 지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지은호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은호한테 말해야 할까? 내가 시한부라는 걸.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걱정만 시킬 거야. 식사를 마친 이지혁이 계산을 하려는데 지은호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이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지은호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냥 부장님한테 감사해서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고맙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은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걸요. 박성재는 회사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사를 결정했거든요. 더 이상 고성이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박성재는 박스에 개인 물품을 담았습니다. 사진, 책, 컵, 10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이수빈과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빈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게 분명했어요. 오빠. 이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짐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이수빈이 다가와 박성재를 안았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진짜 회사 나가는 거예요? 박성재가 이수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수빈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성희 때문이에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수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참으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참아주면 안 돼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빈아, 나도 참으려고 했어. 정말 많이 참았어.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저 여자가 뭘 했는지 알아? 친딸을 버리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재단 돈도 수십억 빼돌렸고, 그런 사람이랑 같은 회사에 있을 수 없어. 이수빈은 박성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성희가 그런 일을 했다니. 이수빈도 고성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날 거야. 내가 다른 회사 들어갈게. 그리고 다시 안정되면 너희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허락받을게.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오빠가 백수면 더 반대하실 텐데.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상철은 박성재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면 완전히 반대하겠죠. 이수빈이 박성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박성재가 화들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왜 헤어져? 이수빈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오빠 없으면 절대 못 산다고 하셨어요. 오빠도 힘들잖아요. 저 때문에. 박성재가 이수빈을 꽉 안았습니다. 수빈아, 헤어지지 마. 나 수빈이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이수빈도 박성재를 안으며 울었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빈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 이상철이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수빈을 보자 신문을 내려놨어요. 수빈아, 와서 앉아봐. 이상철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수빈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상철이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성재가 회사 그만둔다며?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아, 아버지 말 들어. 그 남자랑 헤어져. 이수빈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이상철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들어봐.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알지?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야. 이수빈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성재 오빠랑 있을 때 행복해요.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렇겠지. 근데 나중에는 그 남자 백수잖아.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수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돈이 전부예요? 저는 오빠가 저를 사랑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상철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현실을 봐. 이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 제가 선택할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성재 오빠랑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수빈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이상철은 거실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상철은 혼자 새 아이를 키웠어요. 지혁, 지완, 수빈. 세 아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특히 막내딸 수빈은 더욱 애지중지했어요. 그런 딸이 백수 남자랑 사귄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나 아빠야. 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왜요?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너 박성재 친구 맞지? 그 친구가 왜 회사 그만뒀어? 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성재가 퇴사한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 때문이라는 걸요. 하지만 자세히 말할 순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래요, 아빠. 이상철이 화를 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그게 대체 뭔데?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성재는 좋은 애예요. 제가 보증할게요. 이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은 애. 백수가 되는데 뭐가 좋아? 지혁아, 너도 아버지 편 좀 들어줘. 지혁은 난처했습니다. 친구 편을 들어야 할지
아버지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저는 이상철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내가 뭐라고 하든 나는 반대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혁은 휴대폰을 쥔 채 한숨을 쉬었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기 문제도 복잡한데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지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박성재는 이수빈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이수빈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수빈아, 괜찮아?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요. 아버지가 우리 헤어지래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아버님 만나서 설득할게.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버지 마음 정하시면 절대 안 바뀌세요. 박성재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니. 박성재는 결심했어요. 빨리 새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그래서 이상철을 설득해야겠다고.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약속했습니다. 수빈아, 나 한 달 안에 꼭 새 직장 구할게. 그리고 너희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인정받을게. 그러니까 기다려줘. 이수빈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꼭 이겨내자. 이수빈이 대답했어요. 응, 오빠.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웹툰 연재분을 업로드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마감 시간에 맞춰 간신히 완성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박영란은 의자에 기댔어요. 녹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화 진짜 레전드. 작가님 사랑해요. 다음 화 언제 나와요? 박영란은 댓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플랫폼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작가님. 이번 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박영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 정말요? 담당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단행본으로 내고 싶대요. 드라마, 제작사에서도 문의가 왔고요. 박영란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란야,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박영란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말을 끊었어요. 제발 와. 아버지가 부탁한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박영란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박영란은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박진석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박진석이 딸을 보며 말했어요. 영란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박영란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다니. 박진석이 계속 말했어요. 내 꿈을 인정 못한 거,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한 거, 다 미안해. 박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딸을 안았어요. 영란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버지가 응원할게. 박영란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와 이혼한다는 것을요. 집안이 곧 뒤집힐 거라는 것을요. 박진석은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늦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